네, 시장이 장 초반에 비해서 또 밀리는 듯합니다. 이 안에서 종목으로 저희가 돌파구를 찾아볼 텐데요. 오늘 머사즈 일부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관심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종목은 CJ ENM입니다. 자체 지적 재산권, 이 IP를 기반으로 한 추후 성장 동력과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CJ ENM은 내부 제작 경험을 통해서 확보한 자체 IP의 가치가 전 부문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문은 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광고 단가의 성장, 음악은 자사 예능을 통해 마케팅한 자체 IP의 호실적이 돋보이고 있고요. 이 다양한 사업 부문과 미디어 콘텐츠 간의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이 워너원이나 아이즈원 등을 통한 음악 부문의 자체 IP를 기반으로 미디어 부문의 예능을 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부문별 시너지가 가시화된다면 실적 고성장이 가능해 영업 가치도 확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는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대로 밀리면서 주가가 17만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NM 오늘 목표 주가 2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공개할게요. 네, 역시나 시청자 관심 주고요. 김종구님의 종목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폭스바겐의 전용 전기차 아키텍처와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부문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전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입니다.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그리고 15% 증가한 1조 9,100억 원 그리고 1,16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드가 폭스바겐의 MEB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이 포드 물량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일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장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고요. 주가는 1.65% 내린 11,900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주가 상승 쪽으로 무게 실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13,500원이네요. 네, 다음 종목 공개할게요. 우아임님의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영화 관련주죠. 최근에 7월 들어서 주가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영화 봉오동 전투 개봉을 앞두고 반일 감정 구조에 따른 수혜주로도 시장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일 정서가 확산이 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다음 달에 개봉이 될 영화고요. 1919년 3.1 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 을 다룬 영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주가의 반등세가 또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떤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쇼박스 현재 구간에서는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5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봉오동 전투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로는 5,000원을 잡아주셨네요.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입니다. 네, 조용은 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주가 상승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0% 늘어난 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별풍선의 성장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1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트렌드고요.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TV는 실적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기가 됐었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와 이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도 모두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주가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1%대로 밀리며 6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별풍선의 매출 증가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에 대한 가격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조영은님은 7만 원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의 종목은 OS솔루션입니다. 국내 증시 지금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지만 최근에 또 5G 통신 장비 주들 시장 안에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입자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부품과 장비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5G 투자 사이클은 이제 발을 뗐는데요. 향후 수년간
방향성이 이 정도로 명확한 섹터가 또 많지가 않고 이익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는 구간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2분기부터 5G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수의 증권사들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이 오이솔루션은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19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이솔루션 신고가 터치 이후로 살짝 조정받는 흐름 나왔는데요. 오늘장 시장 흐름 대비 견조합니다. 0.46% 오르며 6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반기까지 실적의 추가 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목표 주가는 75,000원입니다. 전고점 다시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곽영은 부장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MLCC 관련주죠. 이 동사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실리콘 복합 산화물은 기존 음극재 효율 개선에 필수적으로 첨가해야 하는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프리미엄급 EV 차량에 먼저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첨가 비율 20%까지 확대가 될 경우 동사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MLCC 제작에 동사가 공급하는 일부 전극 페이스트와 첨가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고객사는 지난해 9월 MLCC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고객사의 증설로 원재료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대주전자재료의 MLCC 사업 매출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LCC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과 이 소재 국산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오늘장 0.22% 오르며 2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MLCC가 또 전장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의 종목 공개할게요. 네, 페노션입니다. 오늘 머사지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건화물선 운임지수, 즉 BDI가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규모 철광석 수출이 안정화되면서 운임료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해운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와 함께 하나금융투자는 페노션을 최선호주로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발레사의 브루쿠트 철광석 광산이 재가동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서 1분기에 발생했었던 브라질과 호주의 대규모 철광석 수출 차질이 점차 안정이 되면서 7, 8월 선적 예정인 화물들이 시장에 다수 출회를 해 운임이 급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IMO의 고유황유 사용 금지로 이 건화물선 선사들의 운항 비용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BDI 상승세가 가장 큰 페노션을 역시나 정원정 과장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또 반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 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1%대 하방 압력을 받으며 주가는 4,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정 과장의 가격 전략 확인해 볼게요. 6,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관심주입니다. 덕산 에어롭습니다. 하반기부터 구조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대신증권을 통해서 또 리포트가 개장 전부터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중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리즈에 플렉서블 OLED를 탑재해 기존 로우엔드 물량이 미드엔드로 레벨업이 됩니다. 이 제품 판매 단가 상승과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대신증권은 오늘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대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주가는 현재 5% 넘는 강세를 보이며 1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형 QD OLED 투자, 앞서서 염승환 차장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확대에 따라 또 수혜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목표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잡아주셨네요. 18,000원까지의 상승 여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개 종목들 먼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엠뱅보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보셨는데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전에요. 지금 네. 시장 분위기가 뭐 반도체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뭐 키워드는 국산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게 무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으로 가는 분위기 같기도 하면서도 네. 증시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제 그 네거티브 이슈는 계속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그 의회가 하원에서 이 한미일 관계는 공고해야 되고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 중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일본에 대한 멘트 그리고 한국에 대한 멘트를 각별히 지금 만들어내면서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싱크탱크라든지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 쪽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순간 네, 동맹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당히 우려하는 걸로 보고요. 뭐 일부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그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베나 일본이 과연 동맹을 깨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정도 전후가 아마 이 반도체 전쟁과 관련된 이 첫 번째 1차전은 대체로 어느 정도 이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를 이제 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국산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국산화보다는 그 관련해서 전쟁 피해주,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거기에 이제 수혜주가 되는 종목.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뭐 빅텍이나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올랐듯이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와 있던 소위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관련된 종목이 전쟁 관련 수혜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산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길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 2년에 끝날 전쟁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경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국산화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요. 관련주들은 파지티브 이슈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산화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의미 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적 흐름에서 가야 되니까 그 국산화의 키워드가 되는 회사들은 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기본적인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등생이 또 하버드 대학이나 또는 예일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냥 중간 정도 이하를 하던 정도의 그런 학생이 뭐 이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서 하버드나 예일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탄탄한 베이스먼트, 기술력과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아이템의 우수성, 그다음에 부가가치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재무제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재 관련 회사들을 보면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은 지금 퍼가 5배 예상치이고요.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이 25%, 그다음에 ROE는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또 생쇼에 포트에 있는 오션 브리지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소재 쪽에서 탄탄한 펀더멘탈 기반으로 결국 파지티브로 이슈로 바뀌면서 국산화는 뭐 계속 진행될 겁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회사들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테마주들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생산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소재를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 더 삼성전자가 같이 일을 하더라도 누구랑 같이 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친구랑 하지 어제까지는 일 별로 못했는데 이런 친구들이랑 안 할 거라는 거죠. 그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반도체도 펀더멘탈이다 이런 키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강전 대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 CJ ENM 모처럼 만에 이제 콘텐츠 주가 나왔습니다. CJ ENM 시청률 상승과 또 매출 증대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김종구님의 추천주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전기차 플랫폼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주셨습니다. CJ ENM과 한온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이 두 종목은 트렌드적 관점에서 보면 이 CJ ENM은 참 오랫동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예전에는 또 군대 갔다는 표현을 썼고 이제부터는 저 종목은 이 남극에 있는 얼음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종목이다. 그 종목에 큰 시세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일시적으로 뭐 시청률 상승이라든지 드라마나 이런 부분이 히트하면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지만 JYP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이 신저가를 막 깔끔하게 달려가고 있고 예, 남극을 향해서 가고 이제 얼음 동굴 초입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그런 그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안 좋은 것은 결국 중국의 소비 성량 내지는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또 네. 중국의 성장률이 약화되니까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잖아요. 이런 그 중국 소비재주들은 상당 기간 동안에 조정이 필요하니까 네, 쳐다보지 말자 그랬고요. 특히 어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화장품 종목들이 이례적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이 한류 소비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CJENM도 역시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쳐다보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한온 시스템은 조금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 한온 시스템이 잘 갔던 건 한 3, 4년 전까지 잘 갔었죠. 지금은 이미 그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성장 프리미엄 많이 줬지만 안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지만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자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 시장을 뭐 다 장악할 거고 다 자기 걸로 세계 시장을 다 자기 걸로 만들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도 그렇고 유럽 업체도 그렇고 또 미국 업체도 그렇고 일본 업체도 그렇고 다 관련해서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독점적이고 뭐 차별화된 그냥 막 지금 삼성전자처럼 뭐 세계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차트가 지금 한온 시스템인데 뭐 일단 박스권 하단이니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이 한온 시스템이고요. 밑에 있는 차트가 바로 이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거죠. 테슬라가 폭락했다가 뭐 내일 모레 부도난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결국 그 남극에 지금 가 있거든요.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어떤 차트랑 함께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요. 검은 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네, 그리고 많이 보세요.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급락을 들어오죠. 그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이렇게 들어오지만 결국은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모습은 바로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연말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여기 횡보등락 하다가 결국 방향 자체는 다운사이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프리미엄을 줄 수 없다라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뭐 자리는 괜찮습니다만 한온 시스템도 목표치를 짧게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한온 시스템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오하임님께서는 쇼박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영화 봉오동 전투가 이제 흥행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아프리카 TV입니다. 별풍선 매출 증가가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분석인데요. 쇼박스 아프리카 TV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새로 깨어나는 트렌드와 이제 사실 이 망가지는 트렌드의 대결인데요. 당연히 자 보시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위에 차트와 밑에 차트가 조금 구조는 다릅니다만은 위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기 쉽게 만들고 또 입절이나 이제 목표치 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솔루션을 제작한 거. 이거는 여러분 평범하게 보는 이동평선을 활용한 차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얘는 우하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이고요. 이 하락 추세인 종목을 뭐 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는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고성장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폭락하면 한 2, 3년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놓으면 그 종목에 다시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전환이 되고 중국이나 이런 후발 주자들의 강력한 추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전통 산업들이 추세 하향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싸다고 싶어갖고 사면은 거기서부터 3년 더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장 근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른동굴에 들어간 것은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늙어가게 되면 더 그런 모습인데 이 지금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이 회사도 참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갈라 그러면 뭐 관련해서 사고가 터지고 하고 네거티브한 그런 그 악재들이 불거지지만 사실 그 와중 속에서 얘는 새로운 산업이에요. 아예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소위 1인 플랫폼이라는 산업은요. 지금까지 없었던 산업이에요. 과거 적어도 2, 3년 전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이 회사는 1인 플랫폼, 1인 방송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산업에서 최대 강자가 되고 있고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진입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그 산업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비교가 안 되는 회사이죠. 그래서 이 차트만 이렇게 겹쳐놓고 보더라도 어느 걸 매매해야 되는지는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초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이걸 안 사는데요. 추세가 신고가를 그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당연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오른 자리에서도 이 아프리카 TV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자리 저희가 이제 솔루션상으로는 황제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57,000원 정도 돼요. 이 자리가 통과되고 나서 되돌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종목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추세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 TV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오이솔루션 5G 대표적인 종목 나왔네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MLCC 관련주들은 벌써 조금 네.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자, 이 MLCC는 사실 억지로 갖다 붙인 그런 파생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테마를 할 때는 핵심에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소와 불화수소라든지 포토마스크 이런 쪽과 관련돼서 있었던 것들은 포토 레지스틸이죠. 그런 쪽의 경우에 핵심에 있지만 지금 뭐 MLCC 이쪽까지 이게 테마가 번질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쪽은 대전자재료나 이런 쪽은 좀 파생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파생된 쪽 섹터 쪽은 테마를 하더라도 잘 안 하는 경향에서 왜냐하면 이 그 주도 섹터에서도 1등주를 해야지 2등주를 하면 안 되고 3등주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이솔루션부터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을 보면은 지금 뭐 이쪽은 어쨌든 그 5G가 계속 있기 때문에 트렌드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수익적 관점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이나 이 3분기 정도 전후가 피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그 5G 관련한 통신 장비 쪽은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정도 그러니까 정도가 이제 실적 피크가 나오니까 주가 고점은 보통 실적 피크보다 한 3, 4개월 정도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부터는 여기가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사하는 종목이 바로 이런 흐름을 시사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5G 섹터 쪽에서 통신 장비들 요즘에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유비쿼스 홀딩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밸류도 안 되고 한데 이게 뭐 이상한 이유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는데 대상토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보시면은 여기 고점 5만 원 대비해서 여기 3만 원까지 왔습니다. 벌써 40%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종목은 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오이솔루션과 KMW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과 함께 지금 윈스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5G 관련 종목도 여기 18,000원을 기록했던 종목이 지금 어제 13,000원까지 급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를 돌려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5G 쪽에 나오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런 종목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1등주가 후발주를 데리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선도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후발주가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종목이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부터가 이제 사실상 그 얼음동굴 입구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횡보 등락 이후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이 나중에 유비코스 홀딩스나 또 오이솔루션이나 이런 종목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오이솔루션 좀 지금은 좀 조심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지금 이 종목과 경쟁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는 네. 요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집중되는 핵심 테마가 아니라 파생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보여져서 나중에 어쨌든 무역 전쟁의 격화 양상이 미국의 개입으로 어느 정도 긴장 완화가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사실 가리기가 오늘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마 핵심 이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대상투에 가까운 오이솔루션보다는 대주전자재를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지만 이 종목도 조심할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리는 약간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은 해운주 페노션을 꼽아주셨고요. 염승환 차장은 OLED 관련주죠. 덕산 네오록스가 나왔는데 누가 이길까요? OLED 쪽이 지금 더 트렌드인가요? 일단은 지금 국산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재나 이쪽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등이 이제 이 회사들을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나와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덕산네오록스는 물론 이제 QD-OLED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서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거니까 정고점 정도 쪽은 저로까지 좀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게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소위 불화수소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무역 전쟁 관련한 수혜주들하고는 조금 테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에 의해서 또 자기 실력을 좀 증명해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어쨌든 덕산 네오록스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페노션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페노션이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트렌드적 관점에서 이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BDI 지수라고 하는 게 있죠. BDI 지수가 지금 아주 오랜만에 지금 신고치를 계속 또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실적 호전이 되는데 이 배경을 봤더니 요즘에 이제 황산화물이라고 해서 소위 배가 가게 되면 이제 이 LNG선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소위 그냥 석유라든지 기름 떼는 애들이 자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규제와 관련해서 이 배들을 LNG선이라든지 황산화물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수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세계에 있던 배들이 자꾸 수리 조선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 과정에서 BDI 지수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화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길게 이어진다고 봐서 확실한 그런 모멘텀이라서 페노션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페노션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펼쳐봤는데요. 네 종목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한 종목은 한온시스템이었고요. 아프리카TV 올라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다소 자리 높습니다. 그리고 페노션까지 네 종목입니다. 4강 대결 바로 넘어갈게요. 한온시스템과 아프리카TV 누가 이길까요? 네, 사실 이 두 종목은 모두 나쁘진 않은데, 이 아프리카TV가 이제 새로운 자리긴 한데, 이게 조금 이제 높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아마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 나쁘지 않으면 실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까지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 7만원 정도 전후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온시스템인데요. 이 한온시스템은 그래도 이제 먹을 게 이만큼 남았잖아요.
네, 한 15% 네. 정도 남아 있고요. 아프리카팁은 여기 남아 있는 게 그러네요. 대략 한 7% 정도 남아 있으니까 미세한 차이 정도로 한원 시스템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는데 아프리카 납팁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한운 시스템이 더 유리했습니다. 자, 다음 대결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페노션의 대결이네요. 네, 이 두 종목인데 대주전자가 좀 자리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고 보고 두 종목의 승자는 간단하게 페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바로 네. 정해주셨습니다. 네. 페노션입니다. 대주전자재료 자리가 높은 게 여기서 발목이 잡혔네요. 자, 그러면은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요. 한운 시스템과 페노션이 됐습니다. 다른 섹터에 있는 두 종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빅트렌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쪽인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우승 종목을 가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좀 신선한 그런 그 흐름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전기차나 전기차는 이제 우리산업홀딩스나 이런 종목이 갔던 2014년, 15년 그리고 최근 지난 2018년 언제냐면 7월 자리에 이제 산업콘덴서 상투를 칠 때 거기가 이제 전기차는 상투였다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미 상투를 친 섹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페노션 이것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신선한 측면에서 아직도 탄력이 있고 이 트렌드가 밝은 페노션을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페노션이 올라왔습니다. 해운주가 우승을 한 건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것은 이제 경기 관련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이 선박의 수급 불안 때문에 또 이제 다들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거 배수리하는데 한 6개월씩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봐서 또 이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그런 쪽에 있어서 오늘 페노션을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 종목 페노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은 5,000원 매수, 목표가 5,6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페노션의 매수가 5,000원, 목표가 5,60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페노션이었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